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매머드급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매물 폭탄, 입주 폭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 올 하반기에 강동구에 약 1만 1천 세대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규모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꼭 이런 분석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을 분석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전세가는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대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전세난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핵심은 짧은 입주 기간에 있습니다. 보통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두 달 정도 이 짧은 입주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몇천 세대의 세입자를 한꺼번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월등하게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급한 임대인은 자기 먼저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임대인들보다 전세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전세가가 점차 폭락을 하게 되고 시장에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여파가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에 더군다나 브랜드가 있는 새 아파트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주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기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바로 역전세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량의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과연 대량의 입주 물량 때문에 발생되는 역전세난 때문에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과연 하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의 입주 물량이 발생하면 하락한다, 반드시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는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지금 집값이 올라왔고, 이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9.13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내놓게 되죠. 이래서 매수세는 실종이 되었고,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하다. 이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가는 폭락하고
이로 인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를 하게 되어서 폭락을 한다.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긴 한데 정말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이 양도세 규제하고 결합하여서 생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 프리미엄이 또 전세가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자, 지금부터 프리미엄의 형성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입주 당시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거나 마이너스라면 이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상승해 왔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아서 전혀 오르지 않았다면 이 아파트는 사실 인기가 없는 아파트죠. 그렇죠? 그런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입주를 맞이할 때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역전세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 자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뺀 나머지를 내 자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전세가가 역전세로 인해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기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잔금 치르기가 어려우니까 팔려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 분양권자에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희망보다 지금 당장 마련해야 되는 자금 부족분이 더 절실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렵게 잔금을 치르더라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주할 때 막 팔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이상, 심지어는 억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높게 형성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이분이 매도를 한다면 이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높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현재 양도세 규정을 살펴보면 전매의 경우에는 일반 지역일 경우에 1년 이내에는 50%, 2년 이내에는 40%,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도자는 최소 50%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매도자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대한 양도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분양권자가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 새 아파트에 2년을 거주하면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겠죠. 과연 이런 분들이 역전세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잔금이 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매도를 할까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분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매도를 하고 그 2년 동안 새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분도 당연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중간에 전매를 함으로 인해서 50%의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라면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9.13 대책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면 시세대로 팔리겠습니까? 분명히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만 매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뭐냐? 바로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손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팔아도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양도세가 50%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5천에서 한 1억 정도는 벌지 않았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3억이 올라서 현재 시세가 8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분양자는 자기 원금이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5억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시세 차익을 누려보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욕심이 아주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원금이 8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미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벌은 돈은 내 돈인 거죠. 그러면 그게 원금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5억에 사서, 양도세 내고 시세 차익, 싸게 팔아서 하고 해서 1억 정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8억에서 싸게 1억 싸게 팔아서 손해, 거기에서 또 양도세 내가지고 손해.
그래서 1억 여천에서 뭐 2억 정도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냥 들고 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보유를 선택하게 할 만한 요인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만큼 앞으로 입주를 하고 나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권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 버티면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도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또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연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싸게 팔려고 할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비싸게 팔 수 있다면 팔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 매물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리면 팔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매물이 거래될 확률이 전혀 없죠. 이걸 비싸게 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결국에는 못 팔고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한 핵심 사항이 또 있어요. 자,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에 따라서 전세가, 입주할 때 형성되는 전세가도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하는 시점에서 역전세난은 굉장히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형성된 전세가가 이 분양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분양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어느 정도 전세가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60% 정도는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약 3억이죠.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2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프리미엄이 3억 정도 형성이 되어서 시세가 8억이 되었다면 전세가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입주할 때. 이때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일어난 전세가를 한번 알아보면 보통 역전세난으로 형성되는 전세가는 현재 시세의 40%에서 50%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8억이니까 전세가율 40%라면 3억 2천이죠. 그리고 50%라면 4억입니다. 어느 경우든 처음 분양받았을 때 예상했던 3억보다 전세가가 훨씬 높은 상황이죠. 자, 그럼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초에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던 헬리오시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헬리오시티를 살펴보는 것은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역전세를 굉장히 걱정했던 대표적인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양가를 보면 59제곱미터의 경우 7억 3천대였고 84제곱미터의 경우 9억 2천대였습니다.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입주 당시에는 전세가가 얼마였겠습니까? 이때 59제곱미터가 6억이었고요. 84제곱미터가 7억이었습니다. 실제 헬리오시티는 입주 당시에 프리미엄이 6억이나 붙어 있었어요. 6억. 그래서 시세가 59제곱미터는 약 13억에서 14억 정도 했었고요. 84제곱미터는 14억에서 15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 시세로 보면 전세가율이 약 40%대입니다.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전세난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40%대니까. 그런데 분양가 대비로 살펴보면 59제곱미터는 82%고요. 84제곱미터는 74%입니다. 이 강동구의 상황도, 앞으로 입주할 강동구 아파트의 상황도 사실 헬리오시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강동구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지금 2억에서 3억 이상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들이 입주 당시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전세가가 원 분양가 대비로 보면 최소 60%,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과연 이분들이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이분들은 분양받을 당시 계획했던 자금으로 충분히 잔금을 치르고도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용인에서 분양가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럼 이분은 실제 4,500만 원이 들어가 있겠죠.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얼마에 맞췄는지 아세요? 4억 5천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분은 여기가 경기도니까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프리미엄을 감안한 현 시세 대비 전세가율을 따져보면 50%에서 60% 정도. 그래서 역전세난이 일어난 건 맞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분양권자는 분양권을 전매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를 못하고요. 그리고 역전세난이 일어나더라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예상했던 전세가보다 더 높아진 전세가로 인해서 이분은 결국은 잔금 치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세를 확인하기 위한 매물들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거래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잠기는 거죠, 오히려. 강동구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입주 물량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서 매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오히려 입주 후에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규모의 입주 물량이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아바 이현철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